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감기 몸살 편. 먼저 남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예요. 동틀 때까지 이어진 음주감으로 인해 녹초가 된 남자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에서 깨어나요.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숙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마가 따끈따끈하고 콧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와요. 손등으로 훔친 콧물을 침대 시트에 쿨하게 문질러 닦아보지만 한 번 터진 콧물은 멈출 기세가 아니에요. 책상에 놓인 휴지를 향해 기신기신 기어가 휴지를 한 칸 뜯어 손가락으로 돌돌 말아 콧구멍에 끼워요. 일단 응급처치는 된 것 같아요. 아이, 죽겠다. 그때 엄마가 은수야 밥 먹어 라는 개모스러운 발언을 내던지며 방으로 들어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엄마는 아프다니까. 새벽 이슬 맞으며 술이나 마시고 다니니까 감기에 걸리지 이웬수야 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남자의 등짝을 후려쳐요. 손도 닿지 않아 문지를 수조차 없는 등짝에 버뮤다 삼각지대만 골라 때리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싼방송이야. 남자는 내 친엄마는 어느 하늘 아래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그럼 빨리 병원이나 갔다 와. 엄마가 얼른 병원에 가보려며 등을 떠밀어요. 남자는 감기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내는 거야. 그게 바로 남자야. 라며 큰 소리를 치다 또다시 등짝을 맞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감기 따위로 병원을 찾을 순 없어요. 이건 사나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엄마가 병원비를 건네요. 병원에 갔다 와. 이제야 친엄마다운 모습을 보이는 엄마가 예뻐 보여요. 돈을 번 남자는 까짓거 병원 한번 가지고 남는 돈을 슈킹할까 하는 생각에 마구 흔들리기 시작해요. 엄마의 정성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대신 엄마를 생각해 감기에 직방인 특효약은 먹어주겠다며 인심을 써요. 감기엔 소주에 매콤한 아구찜이 직방이에요. 새벽을 함께 맞이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어요. 남자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렸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비만 슈킹해 또다시 술잔을 높이 들었다며 자랑스레 떠버려요. 그 말에 친구들도 지지 않고 저마다의 무용담을 꺼내요. 나도 지방간 판정 받았잖아. 알코올성 지방간이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 하루도 술을 거른 날이 없다는 놈. 위가 빵꾸가 나가지고 위장에 빵꾸가 나서 각혈을 했지만 소맥으로 병을 이겼다는 놈. 그냥 바로 났잖아. 독한 놈들이에요. 자칫 병원에라도 갔었다가 친구들에게 걸렸으면 평생 놀림감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수록 술맛도 느껴지지 않고 골이 머릿속을 굴러다니는 듯한 고통이 몰려와요. 감기 몸살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요. 약을 너무 약하게 쓴 것 같아요. 술꾼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의 야매보감 처방전을 쓸 시간이 되었어요. 남자는 글라스에 소주를 붓고 고춧가루를 무차별 투하한 후 깔끔하게 원샷해요. 남자의 사내다움에 친구들이 감탄을 해요. 곧바로 약효가 나타나네요. 공중부양을 하듯 몸이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 느껴질 찰나 남자는 정신을 잃어요. 깨어나니 집이에요. 집이야? 순간이동을 한 건가 하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그렇게 강한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에선 유전이 터지듯 콧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뼈마디가 욱신거리며 체감 체온은 40도를 넘어선 듯해요. 거기에 보너스로 폭음으로 인한 두통이 밀려오고 뱃속이 뒤집어진 듯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남자는 화장실로 달려가요. 변기를 붙들고 발성 연습을 하던 남자는 변기를 가득 채운 핏빛 내용물을 발견해요. 각혈. 그 순간부터 남자는 공포에 빠져들어요. 그렇게 사나이를 부르짖던 남자의 모습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의 상태라는 착각에 빠진 남자는 전신에 힘이 빠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화장실을 기어나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러 제껴보지만 아무도 없어요. 엄마! 그때 부모님이 외가댁에 가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패닉 상태에 빠져요.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남자는 마지막 기력을 짜내 밖으로 나가요. 다급한 마음에 맨발로 뛰어나와 택시를 잡으려 하지만 좀처럼 택시가 잡히지 않아요. 남자는 자신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느껴요.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달려오는 택시 앞으로 몸을 내던져요. 목숨을 건 도박이 성공했어요. 진짜. 이렇게
택시 안에 울려 퍼지는 구슬픈 발라드가 남자의 마음을 더욱 약해지게 만들어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다음 받아놓고 보지 못한 야동도 3기가가 넘는데 첫사랑 그녀는 잘 살고 있겠지. 이제 곧 난 세상에서 잊혀지겠지. 지금까지 남자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어느새 남자의 눈가가 촉촉해지다 오열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술로 몸을 혹사한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어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다면 다신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으리라 다짐해요. 수많은 검사를 마치고 침대 위에서 결과를 기다려요. 남자는 긴장으로 인해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암일까? 아니겠지. 암이 확실해. 하며 점점 자신의 병명을 확정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시작해요. 결혼도 못해. 그때 옆자리 환자를 담당하는 예쁘고 섹시한 여 간호사를 발견해요. 순간 남자는 모든 것을 잊고 천연제를 발라 머리를 넘기며 예쁜 간호사의 시선을 받기 위해 애를 써요. 이런 순간에도 남자란 동물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간호사가 외면하고 떠나가자 다가올 괴로운 투병 생활이 떠올라요.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빠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다시 우울함에 빠져들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와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공포가 극에 달한 남자는 조용한 최후를 맞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며 갈등해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살피고는 말해요. 결이 아니고 다량의 고춧가루예요. 각혈이 아니라 아구찜 국물을 토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감기 같은데. 남자는 날 안심시키려 연극할 필요 없다며 사실대로 말해달라 울부짖어요. 의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도대체 뭘 먹은 거냐 나무라기 시작해요. 감기입니다, 감기. 남자는 새 생명을 얻은 것만 같은 무한한 행복감에 빠져들어요. 맨발로 응급실을 나섰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가 너무 아쉬워요. 새 생명을 얻은 걸 자축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암을 극복한 남자 정영돈이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말해요. 저녁에 뭐야? 소주 한 잔 콜. 소주 한 잔? 이미 술을 끊겠다던 다짐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뭐요? 친구들을 만나 이 엄청난 무용담을 이야기해 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분이 돼요. 지금까지 남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였어요. 다음은 여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예요. 아침에 눈을 뜬 여자는 몸이 찌뿌둥한 걸 느껴요. 추워. 자가 진단을 해봐요. 이럴 수가. 이마가 불덩이에요. 아니, 열이 왜 이렇게 나지? 감기가 걸린 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입을 어여쁜 신상 가디건이 없기 때문이라 확신해요. 오빠 안 사주고. 드디어 장바구니에 담아놓았던 아이보리색 신상 가디건을 얻어낼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여자는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의 손을 머리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곤 연기파 배우 전도연으로 빙의해 엄마에게 수준급 연기를 선보여요. 오늘 맡은 배역은 가디건이 없어 죽을 병에 걸린 비련의 여주인공이에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사를 치고 가끔 기침 소리에 효과음을 곁들여줘요. 덧붙여 감기의 원인은 아마도 입고 다닐 따뜻한 가디건이 없어서인 것 같다고 복선을 깔아요. 엄마가 내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는 내 이마가 더 뜨거워. 엄마 이마가 더 뜨거운데 라고 냉정하게 대답해요. 5살 시절부터 품어왔던 친엄마가 아니라는 의심에 다시 불이 지펴졌어요. 나 깨워. 아침 먹게. 옛날부터 엄마는 언니만 더 이뻐했어요. 여자는 엄마에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 병원으로 가기로 해요. 병원 가기 전에도 기본적인 화장은 필수예요. 몸이 좋지 않으니 비비크림을 바른 피부에 눈썹 정도만 그려줘요. 쌩얼 스타일의 마무리, 탑스타들도 즐겨 쓰는 필수 아이템 뿔테 안경을 착용해 얼굴을 가려줘요. 그냥. 좋지 않은 모습이 마음에 들면 일단 셀카를 남겨요. 그리고 주사 맞을 때를 대비해 품위가 살아있는 명품 빤스로 갈아입어요. 역시 명품이 다르긴 다르다. 병원에 가는 길에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증상을 생각해봐요. 기침, 발열, 오한해,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옆구리도 좀 쑤셨던 것 같고 두통이 생긴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무시무시한 백혈병으로 밝혀졌던 드라마 주인공이 병은 아니겠지?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버틸 수 없어. 병원에 도착한 여자는 여러 가지 상상으로 인해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자가 된 듯해요. 이때 간호사가 생년월일을 물어요. 생년월일을 말하려는데 새삼 나의 많은 나이에 서글퍼져요. 한때는 젊다는 게 한미천이었는데 이제 그 미천도 바닥난 게 분명해요. 간호사에게 속삭여 나의 생년월일을 이야기해준 뒤 자리에 앉아요. 서글퍼진 여자는 남자친구 및 지인들에게 나 아파서 병원에 실려왔어. 이라고 과장을 조금 보탠 단체 문자를 쏴요. 내 발로 걸어왔지만 이 정도 오바는 해줘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자에겐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해요. 역시 남친이 1등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개념을 밥 말아 처먹은 남친이 있나 위로는커녕 지도 아프고 엄살을 부리네요. 이것이 눈물 콧물 쏙쏙 뽑히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봐요. 그 후 친구들의 문자도 쏟아져요. 남친의 무개념에 분노한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킨 여자는 친구들의 걱정 어린 문자를 즐기며 나의 인기와 인간관계가 여전히 죽지 않았음을 확인해요. 목이 너무 아프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입원할 것 같다 등등 연약한 척과 불쌍한 척을 문자 한가득 담아 단문을 해줘요. 이때 간호사가 혈압 측정을 핑계로 나에 대한 호구 조사를 시작해요. 키 170에 48kg, 술만 조금 한다고 대답해요. 키는 조금 늘리고 몸무게만 약간 줄인 아주 정직에 가까운 대답이에요. 하지만 의심 많은 간호사가 체중계에 올라서 보라고 아픈 나를 궁지에 내몰아요. 언짢지만 말을 안 들었다가는 주사를 아프게 놓는 복수를 할 수도 있으니 간호사에게 절대 복종하기로 해요. 키는 많은데 몸무게 좀 더 나가시네요? 이런 된장, 이놈의 몸뚱아리는 아무리 아파도 살은 그대로예요. 몸보다 배는 더 아픈 순간이에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걱정스런 마음에 심박수가 급증하지만 꾹 참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와우, 여긴 천국이었어요. 잘생기고 총각으로 추정되는 폭발간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청순하고 연약한 이미지의 코디, 그리고 메이크업에도 더 신경을 쓰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와요. 이 총각으로 추정되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여자는 한 마리의 순하디 순한 양이자 초연약 청순 가련 모드로 변신해요. 자상한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라고 해요. 이 잘생긴 남자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게 쑥스럽고 떨려요. 입냄새는 나지 않을지 번쩍이는 금리가 흉하진 않을지 걱정돼요. 수줍게 하고 입을 벌려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슴에 대요. 미친 듯이 심장이 뛰어요. 혹시 내 심장 소리를 듣고 마음을 눈치채는 건 아닐까 쑥스럽고 창피해요. 이때 자상한 의사가 열을 재보는 듯 내 이마에 손까지 얹어주어요. 나를 좋아하나 봐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하는 황홀한 순간이에요. 여자는 이미 시한부 인생의 비련의 여주인공에서 의사 사모님이 되는 인생 역전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에 빠져들어요. 운명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여자는 가벼운 감기라는 잘생긴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요. 다른 의사가 감기라고 했었으면 큰 병원이라도 가보겠다면 발버둥 쳤겠지만 이 잘생기고 자상한 그리고 총각으로 추정되는 의사가 오진할 리가 없어요. 약국에 가요. 처방전을 보니 하루치예요. 그 의사가 나를 좋아하는 게 더 확실해졌어요. 내일도 나를 또 보고 싶어 딱 하루치 약만 지어준 거란 착각에 빠져들어요. 감기에 걸린 나의 몸뚱이에 감사해요. 이제 곧 의사 사모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여자는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으로 들어오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엄마와 마주쳐요. 지금까지 멀쩡히 걸어왔지만 엄마 앞에선 또다시 감기에 걸려 다 죽어가는 가엾은 딸 연기를 선보여요. 약봉지를 꺼내놓으며 어지러운 듯 휘청하고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가 보란듯이 기침을 세고 거칠게 해주어요. 아니 의사가 뭐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는 엄마의 질문에 심한 독감에 합병증까지 올 수 있으니 푹 쉬라고 했다고 뻥까요. 엄마가 역시 나의 물오른 연기에 완벽히 넘어가고 말았어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물어요. 처음엔 입맛이 없다고 튕기다가 전복죽이라고 대답해요. 전복죽? 목도 별로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지만 아플 땐 전복죽을 먹어주는 게 분위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봐요. 감기로 인해 약간 헬스케지고 볼살도 빠져 살짝 V라인의 형태가 나타난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린 여세를 몰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다짐해요. 간질거리는 목에는 손수건을 살짝 감아 나의 소중한 목을 보호하기로 해요.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초스피드로 침대에 들어누워 이불을 목 끝까지 올려 덮은 뒤 끙끙 앓는 효과음을 내줘요. 일도 모르고 내가 엄마는 수건을 내 이마 위에 올려주시며 감기가 나으면 가디건을 사주겠다고 약속해요. 엄마 약속 그래. 올레 작전 성공이에요. 여자는 신상 가디건을 입고 의사 선생님과 데이트를 하는 상상을 하다 잠에 빠져들어요. 다음날 잠에서 깬 여자는 어제와 사뭇 다르게 가벼워진 몸을 느껴요. 무슨 감기가 이렇게 약해 빠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아파서 살도 빼고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밀려와요. 감기가 다 나았지만 남친과 친구 그리고 엄마에게는 계속해서 아픈 척을 하기로 해요. 그래야 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였어요. 사람과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편, 인터넷 사용 편. 여친과 헤어져 귀가한 남자는 발가락으로 컴퓨터 전원을 켜고 하의를 탈의한 후 의자에 앉아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잡아요. 팬티만 입어야 엉덩이에 땀이 차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팅이 될 때까지 한 손으로 코를 파고 한 손으론 마우스로 모니터에 네모를 만들어대요. 부팅이 되면 인터넷 창을 열고 메일을 확인해요. 메일을 확인하다 오빠 왜 연락 안 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견해요. 스팸 메일이라 확신하지만 혹시나 해 열어봐요. 우라질, 또 낚였어요. 분노보단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요. 레이싱걸 화보집 기사를 클릭해요. 무웃한 표정으로 몸매를 감상해요. 안 되는 걸 알지만 치마 속을 들여다보려 최대한 애써 보아요.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해요. 검색창에 야동이라고 쳐요. 검색 불가 메시지가 뜨자 IT 강국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투덜거려요. 야동안 찾으면 못 찾을 게 있다고. 그래도 포기는 없어요. 이번엔 초절정이라고 쳐봐요. 성공이에요. 쫙 뜨는구나. 어? 스샷에 낚이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장고를 거듭해요. 땀 맞으면 바이러스 엄청 먹는데 이거.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동안의 감을 믿을 뿐이에요. 제발 강한 걸로, 센 걸로. 다운로드되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해요. 닉네임 초딩 스나이퍼의 도발에 남자는 분노로 불타올라요. 초딩과 싸우기 시작해요. 너 몇 살이야 이 삐리리야. 현피 한번 뜰까 삐리리리리 삐삐삐삐 삐리리야. 본전도 못 찾았어요. 화가 나 돌아버려요. 초딩은 무적이란 걸 깨달아요. 그때 다운로드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떠요. 어느새 분노는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동영상을 플레이시키고 진지하게 감상을 시작해요. 그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남자는 필사적으로 전원 코드를 뽑아요.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어색한 공기가 방을 채워요. 아, 시원하다. 엄마를 외면한 채 누워요. 엄마도 가요. 전원이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남자의 단호한 근성이에요. 이상 남자 탐구 생활 인터넷 사용 편이었어요. 다음은 여자의 인터넷 사용 방법이에요. 오랜만에 휴일을 즐기는 여자는 샤워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손으로 전원을 켜요. 부팅이 되는 동안 컴퓨터 앞 거울로 얼굴을 살펴요. 일주일간의 스트레스 피로로 인한 지쳐있는 피부를 재생시켜주기 위해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둔 올리고 비타민과 순수 인삼 추출물 함유, 지친 피부를 즉각적으로 생기있게 만들어줄 팩을 붙여요. 이뻐져라. 그 후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아요. 자, 이제 현대인의 생활의 마침표, 인터넷 세계에 빠져들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메신저를 켜고 해볼까? 메신저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람의 목록을 살펴요. 기본이가 있고. 대화명을 오늘의 기분에 맞게 난 이제 울지 않을래로 바꿔줘요.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어 A급 스타의 열애설 기사를 클릭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스캔들 기사는 읽을수록 재밌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내 숨을 떨더니. 여자는 스캔들 기사에 뜬 여자 연예인의 팔뚝이 부러워져요. 그래, 운동을 하자. 팔을 양쪽으로 벌려 털어주어요. 틈틈이 운동을 해야 몸매 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옷 다른 느낌의 기사를 클릭해 기사는 읽지 않고 사진만 봐요. 다른 느낌은 아니구나. 베스트 댓글을 읽고 마음에 드는 댓글에는 추천을 눌러줘요. 인터넷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악이에요. 헤드폰을 끼고 음악들을 준비를 해요. 이 모습이 마음에 들면 셀카로 남겨둬요. 음악은 메신저와 연동되어 있는 미니 홈피에서 듣기로 해요.
미니 홈피에 들어가자마자 오늘의 방문자 수를 확인해요. 님이 17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거야.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을 해 로그인, 반복적으로 내 미니 홈피를 스스로 방문해요. 방문자 수가 30이 되었어요. 이제야 마음에 들어요. 오늘 업데이트를 했다는 일촌들을 확인해 일일이 댓글과 방명록을 남겨주어요. 이때 메신저의 종소리가 울리며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말을 걸어와요. 자리에 없는 척해요. 모든 일촌의 파도 타기가 끝이 났어요. 심심해진 여자는 들어지 않겠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고 있는 옛 남친의 홈피가 궁금해져요. 일단 먼저 로그아웃을 해요. 들어가야지. 내 아이디로 들어갔다가 이벤트라도 걸리면 큰일이에요. 남친의 미니 홈피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아요. 사진첩. 여친 사진만을 모아 올려놓던 우리 애기 방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드디어 나보다 어리고 날씬하기까지 한 그 여자와 헤어졌나 봐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여러 명의 파도 타기 과정을 걸쳐 옛 남친의 현 여친 홈피로 들어감. 여자의 홈피가 모두 비공개해 오늘의 기분이 슬픔이에요. 그 여자가 깔아놓은 백지영의 사랑 아내를 따라 부르며 엑스보이프렌드의 불행에 대한 기쁨의 세리머니를 해요. 역시 나버리고 간 놈 중에 잘된 놈이 없다며 방방 뛰어요. 승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지. 이 기쁨을 나의 즐겨찾기 인터넷 쇼핑몰 언니와 나누기로 해요. 표정도 깜찍하고 몸매도 환상인 모델 언니들이 입은 신상들을 꼼꼼히 살펴요. 저런 간지가 나. 내가 입어도 이런 간지가 날까 하고 고민에 빠지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어요. 와, 이거 되게 이쁘다. 팔뚝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원피스예요. 이 옷을 입으려면 팔뚝살은 빼야겠어요. 여자는 다시 팔뚝살 흔들기 운동을 해요. 액세서리와 구두, 탑과 원피스, 반바지 폴더들을 꼼꼼히 살핀 후 블라인드 원피스와 노이즈 쇼팬츠를 장바구니에 담아요. 하지만 결제는 하지 않아요. 장바구니에만 넣어도 이미 내 것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을 걸었던 친구가 다시 말을 거네요. 전 남친의 이별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여자는 따뜻하게 대답해주기로 해요. 화장실에 갔다 왔어. 미안이라고 적당히 대답하자 친구는 괜찮다는 뜻으로 키읔키읔이라고 대답해요. 친구가 메신저로 신나게 이야기를 할 동안 팩을 떼어낸 피부를 토너로 정리해요. 코끝을 토너로 닦아내다 피지를 발견해요. 피지 아니야? 인터넷에 모공이 넓어지지 않게 피지 짜는 법을 검색한 후 인터넷 지식인이 알려준 확실한 방법으로 피지를 면봉으로 짜내요. 컴퓨터 메신저에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지만 여자의 관심은 이미 코끝 피지에 있어요. 결국 피지 빼기에 성공한 여자는 이제야 친구와의 메신저 창을 열어보아요. 남자친구와의 뻔하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예요. 대충 타이밍에 맞춰 키읔키읔이라고 대답하고 메신저를 오프라인으로 보이기로 바꾸어 놓아요. 그리곤 미니홈피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업데이트를 시작해요. 아까 찍어두었던 셀카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려요. 그리곤 다이어리에 전 남친의 이별을 기뻐하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너도 이제 알겠지 많이 아프다는 걸 정도의 감상문을 적어요. 전 남친이 이 글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쌤통이에요. 지금까지 여자의 인터넷 사용 방법이었어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실질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TV 시청편. 먼저 남자의 TV 시청 방법이에요. 휴일을 맞이해 모처럼 늦잠을 잔 남자가 반스만 입은 채 거실로 나와 다시 소파에 들어 누워요. 자동적으로 손을 더듬거리며 리모컨을 찾는데 젠장, 또 리모컨이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떤 삐리리가 맨날 리모컨을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10분 안에 리모컨을 찾아내지 못하면 아마도 남잔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몰라요. 다급한 마음에 소파도 뒤집어보고 가구밑도 쑤셔보지만 리모컨의 행방은 알 길이 없어요. 남자는 엄마에게 리모컨을 보지 못했냐며 따지듯 물어요. 그러자 엄마는 밤새 TV 본 놈이 누군데 나한테 리모컨을 찾냐는 사자후를 내질러요.
다 큰 놈이 맨날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니냐는 메가톤급 잔소리를 날려대요. 남자는 궁시렁대며 일각에 널브러져 있는 추리닝을 집어들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뭔가 있어요. 아싸라비야, 리모컨을 찾았어요. 리모컨을 손에 쥐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손떨림이 바로 멈춰요. 남자는 다시 기본 자세를 잡고 TV 전원을 켜요. 이런 시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인데 또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매번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틀면 끝나버리고 이미 봤던 프로는 꼭 처음부터 해요. 다 봤던 거네. 아, 열받은 남자는 이리저리 채널을 마구 바꿔봐요. 사람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드라마들. 어제 본 영화, 그저께 본 버라이어티, 젠장. 채널이 100개가 넘는데 볼 게 없어요. 남자는 스포츠만 연락에 본다는 오해가 있는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도 홈쇼핑을 봐요. 다만 쇼핑 호스트나 모델이 예쁠 경우에요. 교육방송도 봐요. 강사가 예쁠 경우에요. 뉴스도 봐요. 앵커가 예쁠 경우에요. 일기예보도 봐요. 기상캐스터가 예쁠 경우에요. 외국 방송도 봐요. 외국 여자가 예쁠 경우에요.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와선 전원을 끄더니 왜 수십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냐며 씩씩거리세요. 제기랄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다른 때는 멀쩡한 귀가 유독 TV만 봤다 하면 멀어버려요. 그때 박지성이 나오는 축구가 시작됐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 앉아 이리저리 리액션을 취하며 육두문자를 날려대야 보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된장, 꼭 축구나 이종 격투기 등 볼만한 방송만 하면 아랫배가 살살 아파요. 이럴 땐 조카놈 기저귀라도 뺏어 차고 싶은 심정이에요. 남자는 화장실로 향해요. 화장실로 가기 전 변기에 앉아서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볼륨을 키워주는 건 기본이에요. 리모컨을 손에 쥐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응가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데 자꾸 박지성이 드리블을 하며 슈팅을 때려댈 기세라는 아나운서의 급박한 멘트가 들려와요.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당장이라도 일어나 나가고 싶지만 뱃속에 묵직한 무엇인가가 자꾸만 남자를 변기로 끌어안쳐요.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진 남자는 급기야 화장실 문을 열고 목을 길게 뺀 후 필사적으로 TV를 시청하려 애써봐요. 엿됐어요. 갑자기 엄마가 코를 막고 나타나 남자를 노려봐요. 남자는 잽싸게 화장실 문을 닫아 화를 면해요. 그런데 그때 꼴이에요 하는 소리가 고막을 강타해요. 어쩔 수 없이 휴지를 돌돌 말아 대충 뒤처리를 하고 후다닥 달려나가요. 남자는 박지성의 골 장면을 보며 방방 뛰다 못해 덩실덩실 춤을 춰대요. 그때 엄마의 강 스파이크가 등짝에 장렬해요. 응가를 했으면 물을 내려야지 이 응가만도 못한 놈아 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지금 지성이가 골을 넣었는데 응가 물 안 내리는 게 대수야 라고 했다가 다시 등짝을 맞아요. 축구가 끝나니 또 볼 게 없어요. 졸음이 살살 와요. 눈이 살살 감기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질 무렵 갑자기 TV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자 눈이 바로 떠져요. 엄마에게 자는 거 아닌데 왜 끄냐며 성질을 내요. 엄마가 자는 것 같아서 껐대요. 엄마가 가자 남자는 다시 눈이 풀리고 잠에 빠져가요. 절대 TV와 컴퓨터는 끄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엄마는 모르나 봐요. 다음은 여자의 TV 시청 방법이에요. 여자는 TV를 보기 위한 필수품을 챙겨요. 신간 잡지와 언제 아는 오빠에게 연락이 올지 모르는 휴대폰. 현대 여성의 센스 매니큐어가 바로 그것이에요. TV 앞 소파 자리로 가면 여자는 머리를 쿠션에 푹 담가도 불편하지 않도록 상투를 틀어 올려 묶어요. 엄마는 망나니 머리라고 비난하지만 괜찮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피곤한 다리는 쿠션을 2개 받쳐 높이 올려두고 배 위에는 쿠션 하나를 올린 뒤 그 위로 잡지를 올려요. 손가락에 침을 살짝 묻혀 잡지를 빠르게 넘기며 신상품과 스캔들 기사, 운세 등을 스캔해요. 놀고 있는 다른 한 손엔 리모컨을 쥐고 보고 싶은 프로가 나올 때까지 무한 재핑을 시작해요. 이때 빙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스페셜한 구성의 반스 브라자가 눈에 띄어요. 잡지에 분산되었던 여자의 집중력이 홈쇼핑에 몰빵되기 시작하고 여자의 눈에는 뿅 하고 하트가 생겨요. 오늘 딱 하루만 최초 특가 구성의 한정 수량만 판매하는 멋진 기회래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렇게 귀엽고 예쁜 반스 브라 세트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점점 설득이 되기 시작해요. 저걸 입으면 완벽한 S라인에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스타일의 섹시 큐티 샤방샤방 스타일로 탄생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경쟁자가 엄청난지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이어서 자동 주문 전화로만 주문 가능하대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품절이 뜰까봐 손에 땀이 쥐어져요. 하지만 지난번 사둔 반스 브라자 세트도 모두 입지 못했어요.
저 박스가 또 배송되어 온다면 엄마에게 엄청난 잔소리 융단 폭격을 당하게 될 게 뻔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잃는다면 영영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여자와 몸매가 비슷해 속옷을 함께 입어도 무방할 친구가 떠올라요. 재빨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채널 번호를 외쳐요. 지금 텔레비전 틀어봐봐. 친구와 홈쇼핑에 동시 접속을 한 뒤 친구와 함께 속옷의 구성, 색깔, 라인, 조임 정도를 상의해 결국 우정 반스를 주문한 뒤 돈을 뿜빠이 하기로 해요. 여자는 자신의 알뜰함에 감탄하며 싼 가격에 엄청난 물건을 득템했다는 뿌듯함에 행복해져요. 득템의 행복감에 젖어 있는데 허걱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라마 시간이 벌써 1분이나 지나 있어요. 빛의 속도로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드라마를 틀어요. 여자는 시작된 드라마의 내용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며 여주인공을 빠르게 스캔해요. 저 옷은 명품이겠지. 분명 협찬일 거야. 피부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걸까? 어느 병원에서 봤지? 화장품은 뭘 쓰지? 털털한 척하면서 네일 케어 참 곱게 받았네. 생각하다가 저 여자는 무슨 다이어트를 하길래 저렇게 날씬한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뚝뚝했는데. 약 아니면 주사, 운동. 여자도 질 수 없어요. 쿠션 위에 올려놓았던 다리를 아래 위로 들어 올리고 두 팔을 쫙 벌려 흔들어대며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위해 힘쓰기 시작해요. 데리고 말 거야. 드라마는 나오라는 키스씬은 안 나오고 질질 끌기만 해요. 이렇게 안 나. 이럴 때 여자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휴지를 꼽아 서로 닿지 않게 만들어준 뒤 새빨간 색깔의 매니큐어를 발톱에 꼼꼼히 칠해요. 이때 오 마이 갓. 여주인공의 엄청난 내숭 끝에 드디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여자는 자신이 키스를 하는 것처럼 마음이 몰캉몰캉해지며 멜랑콜리한 기분에 휩싸여요. 쿵쾅쿵쾅 가슴이 뛰고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TV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고개 각도를 따라하게 돼요. 입술도 쭉 나오며 자신도 모르게 눈까지 감게 되는 무아지경에 이르러요. 이런 지저스. 엄마가 이 현장을 포착했어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부끄럽고 민망하고 쑥스러워요. 도저히 엄마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재빨리 채널을 돌릴까 하다가 엄마가 야동을 봤다고 의심할까봐 최대한 자연스럽게 TV를 보는 척해요. 알 것 다 아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엄마랑 이런 장면을 보는 건 머쓱하고 어색해요. 여자는 괜히 재미없고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며 얼른 자리를 피해요. 유익한 엔터테인먼트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 특별 패키지 제1탄 말도 못하게 아플 때 남녀 탐구 생활 특별 패키지 제2탄 말도 못하게 창피할 때 남녀 탐구 생활 특별 패키지 제3탄 이성 친구에게 전가된 남성 극기 드라마 H.E.R. 헐 디스코 팡팡에서 여친을 구해주지 않았다가 거품을 물게 되는 남자의 고난과 역경 스토리. 다시 돌아온 불친절한 병철씨. 불친절한 세탁소에서 벌어지는 황당 사건 내가 대공개. 감금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스컬리와 멀도의 신혼 엑스파일. 멀도와 스컬리의 로맨틱한 사탕 키스 대공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만한 무시무시한 통증을 느끼는 찰나의 순간을 탐구해봤어요. 말도 못하게 아픈 순간 편. 먼저 손톱깎이로 손톱을 다듬다 실수로 지나치게 짧게 깎아 손톱과 살 사이가 벌어졌을 때예요. 무지하게 쓰리고 약을 발라도 금방 낫지 않은 치명적인 상처예요. 빨갛게 사이가 떠버린 손가락으로는 문자만 보내도 쓰라려 말도 못하게 아파요. 너 요즘 다음은 피로로 인해 입가가 텄는데 누군가 개그를 쳐서 박장대소하다 입가가 티딕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질 때예요. 무시무시한 통증과 함께 피까지 보게 되어 심리적인 아픔은 2배가 되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놈의 이 병은 나을만 하면 웃어서 찢어지고 나을만 하면 하품해서 찢어지고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치료 방법은 무건수행밖에 없어요. 다음은 입에 생기는 또 다른 대박 상처, 입안이 헐어 파이는 거예요. 입안에 생기는 상처는 약 바르기도 쉽지 않고
바른다 하더라도 금방 빨아먹어버려 상처가 오래가요. 상처를 깜빡하고 김치찌개나 짬뽕 국물을 들이켰을 땐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엄마가 밥 차려놨다고 부르거나 늦잠을 자고 급히 나가는 순간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을 때예요. 깜노라는 동시에 읍스, 아오 샹그릴라, 이런 책일 쓴 이라는 육두 문자가 마구 터져 나오며 말도 못하게 아파요. 최악의 결과는 발톱이 까맣게 죽어 끝내 발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책상에 앉았다 일어나거나 갑자기 방향을 틀 때 무릎 또는 팔꿈치를 어딘가에 대차게 부딪힐 때예요. 100만 볼트의 전류가 전신에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고 한참 동안 무릎을 붙들고 깽깽이로 뛰어다니거나 팔꿈치를 붙들고 오두방정을 떨게 되는 기본 과정을 거쳐요. 아무리 비비고 마사지를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고 말도 못하게 아파요. 무릎을 대차게 부딪혀 깽깽이로 뛰어다니다가 팔꿈치까지 부딪히는 어택 콤보는 상하기도 전이에요. 다음은 서류 정리를 하거나 책을 넘기다 종이에 손을 베었을 때예요. 깜노라는 통증이 1단계, 피를 보고 충격을 먹는 2단계, 자꾸 종이에 베던 순간이 머릿속에 연상되어 소름 끼치는 심리적 충격 3단계로 이루어지는 무시무시한 통증이에요. 물리적 통증보다는 순간의 느낌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심리적 통증이 더욱 큰 기분 나쁜 통증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며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외관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코의 표면과 콧구멍 사이에 뾰루지가 났을 때예요. 밖에 난 상처면 약이라도 바르지 밖에서도 안 만져지고 안에서도 안 만져지고 중간에 딱 끼어있는 이건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잘못 건드렸다간 코가 뜯겨져 나가는 아픔이 뇌까지 전해지는 무시무시한 상처예요. 자칫 신경 쓰여 계속 터치했다간 코 전체가 딸기코로 변해 낯술 먹은 사람이라 오해받기 딱 좋으니 조심하세요. 인중이나 코의 반경 5mm 안에 나는 뾰루지도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우산을 접다가 살이 찝혔을 때예요. 마치 손톱이 긴 여친 30명이 동시에 꼬집은 듯한 고통이 밀려와 말도 못하게 아파요. 통증으로 인해 우산을 자동적으로 떨어뜨리고 괜히 성질이 뻗쳐 우산을 부셔버리는 일도 간혹 일어나요. 그럼 뭐해요? 상처나고 비 맞고 자기만 손해예요. 우산에 화풀이하지 마세요. 다음은 책상 아래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일어나다가 높이 계산을 잘못해 뒤통수로 책상을 들이받을 때예요. 방심한 상태라 고통은 수십 배가 되어 말도 못하게 아파요. 내 잘못이라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하고 열음받고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다 손까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할 경우 분노로 인해 웃지마 이 식장생아 하는 사우팅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음은 차 안에서 창문에 기댄 채 잠자다 깨어나는데 창문 틈에 머리카락을 뜯겼을 때예요. 잠이 확 깨질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통증을 수습한 후엔 꼭 뜯긴 머리카락을 뽑아 몇 개나 뽑혔는지 확인하게 돼요. 이유는 몰라요. 다음은 맛있는 음식을 아주 우아하게 먹다 혀 깨물었을 때예요. 극심한 고통에 입을 다물지도 못할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이후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음식 맛도 변질되고 이던 우다딜레이디언 아띠 혀때 묻었더 등등 말하기 능력이 3세대로 회귀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다음은 머리 빗다 두피에 난 여드름을 터치했을 때예요. 빗질하다 말고 눈물을 쏟으면 다들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싶겠지만 여드름이 터진 것뿐이에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아픔이에요. 축구나 테니스같이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를 즐기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거시기 어택을 당할 때예요. 참사의 순간 양손으로 움켜쥐기, 무릎 꿇기, 머리 땅에 박고 뒹굴기가 연속 동작으로 이어져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Let's suppose that you're writing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말도 못하게 창피한 순간편. 먼저 길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노래를 했는데 사람이 있었을 때예요. 한가한 골목길을 걷는 건 심심하고 지루해요. 그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평소 여자의 18번 백지영의 사랑 아내를 가창력 폭발에 바이브레이션 고음 처리 삑사리까지 내며 열창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저영자 모임이라는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럴 때 여자는 뿅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비슷한 시츄에이션으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난 그냥 가볍게 흥얼거린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 있을 때예요. 이어폰을 뽑은 후 자신의 목소리 데시벨을 듣고 나면 여자는 말도 못하게 창피해져요. 다음은 친구인 줄 알고 말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의심 없이 옆 사람을 툭 치며 저 남자 울트라 캡숑 멋지지 않니? 라고 말을 걸었는데 이런 우라질 레인보우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럴 땐 얼굴이 붉어지며 미안하단 소리도 나오지 않고 괜히 옆에 있어야 할 친구의 등짝에 강 스파이크를 먹이며 원망을 하게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이와 비슷한 시츄에이션은 인터넷 세계에도 있어요. 회사 동료인 줄 알고 말을 걸어 뒷담화에 꽃을 피웠는데 그 상대가 내가 말 건 그 회사 동료가 아니었을 때 여자는 인간성의 밑바닥을 들킨 것 같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져요. 다음은 신문 속 낱말귀를 거침없이 풀다가 막혔는데 옆 사람의 시선이 느껴질 때예요. 신문에 낱말 퀴즈나 숫자 퀴즈를 거침없이 풀어 제낄 땐 산신령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도 당당하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쳐다볼 땐 세상에 이런 쉬운 퀴즈 하나도 풀지 못하는 바보 똥개가 된 것 같아 초딩이 보고 있어도 부끄러워요. 신문 낱말 퀴즈 하나 못 푸는 모습을 남들에게 들켰을 때 여자는 사라지고 싶을 만큼 창피해요. 다음은 전화 중에 끊어진 줄도 모르고 한참을 얘기했는데 끊겨 있었을 때예요. 전화통을 붙잡고 한참을 남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 마이 갓 친구가 묵묵부답 리액션이 없어요. 언제 끊어진 줄도 모르게 끊겨버린 것이에요. 아주 민망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무마해 보려는데 오 마이 갓 귀에 대고 있던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들려요. 끊어져서 다시 걸었대요. 이럴 땐 주변 사람들 에브리바디가 나를 보며 비웃는 것 같고 말도 못하게 창피해요. 다음은 남친과 분위기를 잡고 온갖 이쁜 척을 다 했는데 나중에 거울을 보았더니 뜨악 얼굴이었을 때예요. 여자가 간만에 남친에게 양손 턱에 받치고 두 눈 깜빡이기 40도 각도로 그윽하게 바라보기 눈웃음 치며 어깨 흔들기 기술을 선보였는데 오 마이 갓 남친이 자리를 뜬 사이 거울을 확인했더니 눈탱이는 밤탱이 팬더가 되어 있고 볼에는 마스카라 굳은 검은색 가루가 잔뜩 떨어져 있을 때 여자는 말도 못하게 창피해요. 다음은 우연히 친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갔을 때예요. 여자들 사이에선 친구와 같은 옷을 입은 것만으로 충분히 이른 귀가를 하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져요. 따라쟁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교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사랑스럽기 그지없던 신상 옷이었지만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창피해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2 애인이 정 떨어질 때 편. 먼저 여자친구 편이에요. 여자는 걸핏하면 헤어지자고 말해요. 전화 횟수가 줄었다고 헤어져. 사랑해라는 말에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헤어져. 기념일 깜빡했다고 헤어져. 등등 별것도 아닌 일로 화내고 삐고 헤어져. 나를 습관적으로 뱉을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공공장소에서 무리한 요구를 강요할 때예요. 길거리에서 사랑해달라고 말해달라, 뽀뽀해달라, 업어달라 등등 남자가 소주 5병을 원샷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해달라고 땡깡 부릴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맞춰보라고 할 때예요. 느닷없이 삐지고 화를 내는 것도 기가 막힌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맞춰보라고 부릴 때가 있어요. 다 잘못했다고 하면 대충 넘어가려고 그런다며 화를 내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화내요.
화난 일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풀면 될 것을 자꾸 남자를 시험에 들게 할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무심결에 욕하는 걸 봤을 때예요. 모기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은 여친이 운전만 했다 하면 터프걸로 변신해 육두 문자를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차 앞으로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면 욕쟁이 할머니로 빙의해 저런 비타민 A, B, C 같은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막말을 뱉을 때 여친의 과거가 궁금해진과 동시에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둘만의 이야기를 여친의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을 때예요. 여친 친구들과의 만남 시 친구들이 남자와 여친의 첫 키스, 날짜, 장소, 시간, 능숙함의 정도까지 모두 알고 있을 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해요. 왜 이런 비밀스런 일까지 친구들과 공유하려고 하는지 절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럴 땐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사사건건 친구 애인과 비교할 때예요. 내 친구 남친은 100일날 뭘 해줬다는데 넌 뭐냐? 내 친구 남친은 연봉이 얼마라더라? 내 친구 남친은 아파트도 있다더라? 등등. 뻑하면 친구 애인과 비교해대며 사람 자존심을 박살낼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엄마 친구 아들보다 100배는 더 재수없는 게 여친 친구의 남자친구예요. 다음은 명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생활 수준, 통장 잔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명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앞날이 캄캄해져요. 먹여 살릴 자신도 사라지고 설사 결혼한다 한들 살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요. 쥐뿔도 없으면서 명품에 목숨 거는 모습을 볼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의부증 증상을 보일 때예요. 30분에 한 번씩 어디냐, 뭐하냐, 누구랑 있냐 하며 의심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치 추적까지 해대며 밑도 끝도 없이 의심부터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적당한 관심은 좋지만 병적으로 의심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헤어진 옛 여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때예요. 데이트만 했다 하면 여길 어떻게 알았냐, 전 여친이랑 왔었냐, 좋았냐, 전 여친이랑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등등. 예전에 헤어진 여친 이야기를 주구장창 물어대며 비꼬고 질투하고 화내고 삐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상모 돌리고 피를 말릴 때 내 여자지만 순간 떨어져요. 다음은 남자친구가 정 떨어질 때 편이에요. 먼저 남자가 여자에게 야, 어이 라고 부를 때예요. 여자를 꼬실 때는 자기야, 애기야, 허니, 꿀벌 등등 간의 쓸개까지 옵션으로 퍼줄 것처럼 애교 장렬 애팅을 펴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야, 어이, 아줌마 등등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 막말로 여자를 불러대요. 여자는 자신을 소중히 불러주지 않는 남자에게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남자가 가리지 않고 더러운 행동을 할 때예요. 남자들은 여친 앞에서 방귀 끼기, 코 파기, 가래침 뱉기, 밥 먹고 이쑤신 뒤 찝찝 소리 내며 이물질 되먹기 등등 추잡 버라이어티 컬렉션을 아무렇지 않게 선보여요. 남자들은 이딴 행동을 더러운 행동이 아니라 털털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자도 항문이 있으니 방귀 마렵고 콧구녕이 있으니 코딱지가 생기는데 사랑하는 남친에게 잘 보이려고 참잖아요. 남자분들 제발 플리즈 참아주세요. 여자는 아무리 내 남자가 꿀남친이라도 지저분한 남자에겐 정 떨어져요. 다음은 여자가 속상해서 하소연했는데 네가 문제야 라고 남자가 지적할 때예요. 여자들은 속이 상할 때 위로를 받고 싶어 남친에게 고민 상담을 해요. 위로가 필요한 여자에게 냉정한 얼굴로 그건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네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라고 조언하는 남친을 보면 뭐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냉정한 시키가 있나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속상한 여자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않는 남친에게 정이 뚝 떨어져요. 다음은 남자가 분위기도 안 식으로 들이댈 때예요. 보단 분위기와 마음의 상태가 더더욱 중요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친이 여자의 마음이 열리기도 전부터 무조건 입술을 쭉 내밀며 들이대기 시작해요. 안 받아줬더니 자신을 짐승 취급하냐며 삐지기까지 해요.
여자에게 스킨십은 하나의 대화이자 사랑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하고 섬세한 행동이에요. 그런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무작정 들이대는 남자. 내 남자지만 참 정 떨어져요. 다음은 여자 앞에서 다른 이성에게 다정할 때예요.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이 우주, 이 지구, 이 나라에서 오로지 하나뿐인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여자의 마음을 사뿐히 들여밟고 다른 여자에게 오빠가를 날리며 다정스런 모습을 보일 때 여자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에스프레소 더블. 여자 앞에서도 딴 여자한테 저렇게 다정한데 여자가 없을 땐 오죽하겠나 무한 의심이 솟아오르기도 해요. 친절한 거랑 해픈 거는 다른 거잖아요. 내 남자지만 이 여자 저 여자 모두에게 다정한 남자에게 여자는 정이 떨어져요. 헤어져. 다음은 꽐라가 되어 늦은 시간 전화를 할 때예요. 남친이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꽐라가 된 목소리로 새벽, 아침 할 것 없이 전화를 걸어 술주정을 피우는 건 정말 우라질레이션 상이에요. 술에 취해 버라이어티 꽐라 컬렉션을 선보인 뒤 술 깬 후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날리는 남자는 의지 박약, 책임감 제로라고 생각돼요. 아무리 내 남자지만 술주정으로 날밤을 까는 남자에게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컴플렉스를 지적질할 때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자를 못났다 손가락질해도 내 남자에게만큼은 소녀시대보다 이뻐 보이고 싶어요. 그런 여자에게 너 요즘 살찐해 얼굴에 뭐가 난 거야 왕뽀드락지 났네 등등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를 마구잡이로 들춰내면 여자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여자는 아무리 내 남자지만 자신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남자에게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사소한 다툼에도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신할 때예요. 한번 먹어보자. 사소한 말다툼에도 열만 받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벽 주먹으로 치기, 발 쿵쿵 세게 구르기, 물건 집어 던지기를 선보이며 온몸으로 폭력 아우라를 뿜어내요. 온순하던 남친 안에 또 다른 폭력남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두 얼굴의 사나이가 따로 없어요. 이런 남자는 왠지 결혼 후 여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폭력 남편이 될 것 같아 무서워요. 여자는 내 남자지만 폭력적인 남자에게 정 떨어져요. 다음은 쬐끔 잘해주고 대박 생색을 낼 때예요. 무거운 쇼핑백 살짝 들어주고 주선천지 이런 남자 없다. 추운 날 옷 살짝 벗어주고 주선천지 나 같은 매너남 없다. 머리끈 하나 사주고 주선천지에 나 같은 자상한 남자 없다. 등등 자뻑에 빠져서는 작은 일에도 대박 생색을 부려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더 고마워한다는 걸 모르나 봐요. 여자는 아무리 내 남자라도 작은 일 해주고 오만 생색을 부리는 남자에게 정 떨어져요. 남자 여자 몰라요.